말은 돈보다 무겁다. 한번 흘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 젊을 적 나는 무엇이든 말로 밀어붙였다. 회의에서, 현장에서, 심지어 식탁에서도. 그러나 노년이 되고 보니 사람을 움직이는 건 큰 소리가 아니라 단단한 침묵이라는 걸 알게 됐다. 내가 평생 붙들었던 한마디 해봤어? 도 사실은 과시가 아니라 자문이었다. 입을 여는 대신 먼저 몸을 움직여 사실을 확인하라는 뜻이었다. 확인이 끝나면 말은 짧아지고 짧아진 말은 무게를 얻는다. 나이 들수록 사생활을 지키는 일은 체면이 아니라 평안을 지키는 일이다. 세상은 생각보다 오래 기억하고 기록은 생각보다 널리 퍼진다. SNS의 한 줄, 단톡방의 농담, 병원 대기실에서 무심코 흘린 넋두리 하나가 뜻밖의 경로로 되돌아와 당신의 내일을 규정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장부를 봤다. 그런데 진짜 장부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 감정과 욕심, 자랑과 불평이 매일 적자냐 흑자냐를 갈랐다. 젊을 때의 미덕이 노년의 함정이 되는 건 이 지점에서다. 드러냄은 즉각적인 쾌감을 주지만 침묵은 장기 복리를 만든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 얻는 존중, 드러내지 않아 쌓이는 신뢰가 있다. 누군가의 동정은 이자를 붙여 되갚을 빚이지만 스스로 지킨 품격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자산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말의 지출을 줄이고 침묵의 저축을 늘려야 한다. 건강, 가족, 사람을 보는 눈, 돈 관리, 이 네 가지 통장을 차례로 정리하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다만 실패처럼 보이던 순간들이 말의 과소비 때문이었는지, 침묵의 투자 부족 때문이었는지부터 냉정히 따져보자. 그것이 노년의 경영이다. 젊은 시절에는 목소리를 높여야 살아남았다. 회의 자리에서 눈치만 보던 이는 곧자리 치고 거리에서 침묵하던 이는 기회를 놓쳤다. 당당히 말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곧 능력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나도 그랬다. 내가 하면 된다는 기세로 목청을 높였고 그 덕에 사람을 모으고 공장을 세우고 세상에 이름을 새겼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몸이 늙으니 법칙이 달라졌다. 더 크게 외칠수록 공허하게 메아리치고 더 많이 드러낼수록 내 안의 힘은 빠져나갔다. 노년의 삶에는 다른 미덕이 필요하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절제가, 과시가 아니라 침묵이 무게를 가진다. 마치 겨울이 오면 나무가 잎을 떨구듯 노년은 불필요한 말과 드러냄을 버리고 본질만 남겨야 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존경을 받고 침묵함으로써 신뢰가 굳어진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듯하지만 결국 각자 자신의 무게에 눌려 산다. 내가 굳이 속내를 털어놓지 않아도 그들은 살아가는 데 바쁘다. 오히려 드러낸 이야기들이 약점으로 남아 돌아와 나를 옥죄는 경우가 많다. 정주영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수없이 실패했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다. 그러나 회한이나 불평을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 대신 무너진 자리에서 곧장 다시 삽을 들고 공사판으로 나갔다. 그 침묵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줬다. 노년의 법칙은 분명하다. 젊음의 무기는 말과 기세였지만 노년의 무기는 절제와 품격이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그 결정을 통해 노후의 평안과 존엄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젊을 적부터 수많은 계약과 협상을 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다. 사람들은 말 많은 이보다 말 아끼는 이를 더 신뢰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를 아끼면 상대는 그 침묵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리려 한다. 오히려 더 깊이 귀를 기울이고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존중이란 이런 이치다. 노년에 이르면 이 힘은 더욱 선명해진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자꾸 나서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품격이 드러난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 굳이 내 경험을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된다. 힘들겠구나 하고 조용히 고개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위로를 얻는다. 말로 위로하려 애쓸수록 공허해지지만 침묵으로 곁을 지킬 때 진심은 더 크게 전해진다. 정주영은 위기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만히 감싸니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섣부른 말이나 불필요한 하소연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는 교훈이다. 침묵 속에서 상황을 곱씹고 몸으로 직접 부딪혀 보라는 의미였다. 노년의 언어는 화려할 필요가 없다. 짧고 단단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한마디를 위해서는 긴 침묵이 필요하다. 침묵이 곧 존경의 밑거름이 되고
신뢰의 씨앗이 된다. 젊은 날에는 몰랐던 힘,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힘이다. 그러니 말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올 때 먼저 가만히 입을 다물어 보라. 그 침묵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세워줄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말해야 할까? 젊었을 때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모든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 어떤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더 빛이 난다. 그것이 현명한 비밀이다.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때와 장소, 상대를 가려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 겪은 아픔, 경제적 곤란, 몸의 불편함 같은 것들은 쉽게 세상에 내보일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 번 드러난 비밀은 다시 감출 수 없고 사람들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간다. 한순간의 하소연이 평생의 꼬리표가 되어 돌아온다. 정주영은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돌아간 얘기를 떠벌리면 그 길은 다시 막힌다라며 어려움을 말로 풀려 하기보다 몸으로 헤쳐나가는 쪽을 택했다. 침묵 속에서 길을 찾았기에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노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나의 한마디가 내 평생을 정의할 수도 있고 자녀의 내일을 막을 수도 있다. 때로는 입 다문 침묵이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모든 진실은 마음속에서 먼저 걸러라. 상대가 그 진실로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세상에 내어놓을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가슴에 묻어둘 무게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라. 그것이 노년의 지혜이고 침묵의 기술이다. 자식의 실패는 부모에게 가장 아픈 상처다. 젊었을 때 나는 늘 이렇게 외쳤다. 해봤어. 해보면 된다. 그러나 해보는 길이 언제나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쓰라린 실패도 자식에게는 찾아온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관계가 깨지기도 한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진다. 그러나 더 큰 시험은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자 자녀의 실패담을 세상에 흘린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를 2번 울리는 일이다. 한 번은 실패 자체로, 또 한 번은 낙인으로. 이웃의 동정 어린 시선은 겉으로는 위로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숨어 있다. 우리 집은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런 말 없는 비교가 자녀의 내일을 올가맨다. 한 번 퍼진 이야기는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정주영은 자식에게 실패를 허락했지만 세상에 그것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 는 말은 간단하지만 그 뒤에는 깊은 침묵의 지지가 있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면 조용히 보태주고 마음이 무너졌다면 함께 걸어주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은밀히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일이다. 형은 잘하는데 넌 왜 이 모양이냐? 라는 말은 칼날이 되어 마음을 찌른다. 인생은 각자의 속도로 흐른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침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자녀의 실패 앞에 선 부모의 마지막 시험이다. 나는 평생 일터에서 씨름했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웃음소리더라. 돈으로 쌓은 건물과 기록은 세월이 지나면 낯선 사람들의 것이 된다. 그러나 가족과 나눈 따뜻한 밥 한 끼, 사소한 대화와 갈등 속에서도 지켜낸 정은 세월이 흘러도 내 안에 남는다. 노년의 가장 흔한 실수는 가족 문제를 밖으로 흘리는 일이다. 며느리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사위의 일처리가 미덥지 않다든가, 손자 손녀 양육 방식에 불만이 쌓일 때가 있다. 이럴 때 이웃이나 친구에게 넋두리를 하면 잠시 속은 시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가족 전체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고 흉이 낙인이 된다. 밖에서는 구경거리가 되고 안에서는 상처가 된다. 정주영은 가족 문제에 있어 철저했다. 밖에서는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안에서만 풀었다. 가족 회의를 열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신 해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어? 라며 스스로 답을 찾게 했다. 겉으로는 간단한 말이지만 거기에는 가족의 자유를 존중하는 철학이 있었다. 가족은 피로 묶인 관계지만 동시에 가장 민감한 관계다.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평생을 좌우한다. 밖으로 새지 않게 지키는 것이 가족의 명예이자 내 명예다. 노년의 지혜는 가족을 비교하지 않고 흠집을 들추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데 있다.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가치는 재산도 명성도 아닌
가족과 함께한 단란한 시간이다. 돈은 내 인생에서 늘 뜨거운 불길 같았다. 젊을 때는 그 불길을 더 크게 지피는데 몰두했다. 공장을 세우고 배를 띄우고 도전할수록 돈은 나를 밀어주었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 알게 됐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그 불길은 잘 다스리면 따뜻한 아궁이가 되지만 방심하면 집을 태워버린다. 노인의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생활비는 예상을 넘어선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하고 물가는 끝없이 오르는데 손에 쥔 돈은 제자리일 때가 많다. 그럴 때 사람들은 쉽게 하소연하고 싶어진다. 요즘 연금으로 살기 힘드네 라는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온다. 하지만 그 말은 당신을 약자의 자리에 세운다. 사회에서 경제력은 곧 발언권이다. 돈이 부족하다는 신호는 때로는 존중을 줄이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주영은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돈은 흘러야 한다. 그러나 흐름의 방향을 정하는 건 사람의 뜻이다.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현황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수입과 지출, 남은 자산을 숫자로 확인하라.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길을 열어준다. 가족에게는 솔직히 알리고 함께 대책을 세워라. 체면 때문에 숨기면 더 큰 짐이 된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것은 시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세금으로 마련해둔 권리다. 하지만 이웃이나 지인에게는 어려움을 털어놓지 말라. 그들의 동정은 당신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결국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절약은 비참함이 아니다. 집밥을 즐기고 낡은 옷을 다려 입고 가까운 산책로에서 계절을 느끼는 것도 삶의 풍요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로 가족의 안정과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부자다. 나이가 들면 몸은 솔직해진다. 조금만 무리해도 신호를 보내고 예전 같지 않음을 곳곳에서 알려준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눈은 잘 안 보이고 밤잠은 자주 깬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이야기를 습관처럼 남에게 흘릴 때 생긴다. 처음에는 걱정해주던 이들이 점점 지겨워하고 끝내는 저분은 늘 아프다는 말만 하네 하고 피하게 된다. 그 순간 나는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내 의견은 힘을 잃는다. 정주영은 노년에도 늘 현장을 찾았다. 사람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크게 걸음을 내디뎠다. 몸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억지로라도 움직여야 한다는 그의 태도는 단순한 의지가 아니었다. 몸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균형이었다. 건강 문제를 숨기라는 말이 아니다. 가족과 의사에게는 솔직해야 한다. 다만 이웃이나 지인에게는 아픈 이야기 대신 긍정적인 노력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요즘 아침마다 산책을 해라든가 집에서 요가를 시작했어 같은 말은 오히려 활력을 전한다. 아픔을 정체성으로 만들지 말고 건강을 가꾸는 습관을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인터넷과 주변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일이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에 매달리면 불안만 커진다. 결국 믿을 건 전문의의 조언과 내 생활 습관이다. 건강은 삶의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려는 태도는 삶 전체를 비춘다. 노년의 품격은 병을 숨기거나 과시하는 데 있지 않다. 침묵 속에서도 꿋꿋이 걸음을 이어가는 모습, 그것이 곧 진짜 힘이다. 사람은 누구나 빛나던 순간을 간직하고 산다. 젊은 날의 성취, 사회에서 인정받던 기억, 사람들의 박수 소리.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그 기억이 자주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어. 처음에는 자랑 같지만 자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과거 이야기만 하는구나. 존경이 아니라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다. 정주영도 수많은 성공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회고보다 현재를 택했다. 회장 자리에 있을 때도 공사판을 돌며 작업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해봤어. 그 말은 과거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랑이 아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 스스로 확인해보라는 현재형 조언이었다. 과거는 그의 발판이었을 뿐 결코 의자처럼 앉아 쉬는 자리가 아니었다. 노년의 언어는 자랑이 아니라 조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옛날에 그랬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더라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을 덜어내고 현재의 문제에 맞게 가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야 젊은 세대도 귀를 기울인다. 반대로 요즘 젊은 애들은 으로 시작하는 말은 꼰대라는 병만 만든다. 과거의 성공은 내 마음속 보물상자에 넣어두자. 힘들 때 꺼내어 나 자신을 다잡는 데 쓰면 된다. 하지만 남 앞에서 반복적으로 꺼내 보이면 빛이 바래고 만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를 안주처로 쓰지 않고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데 있다. 노년의 매력은 과거 자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에서 나온다. 나는 평생 사람을 만나고 뽑고 함께 일하며 깨달았다. 눈앞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성실함과 태도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진심과 근성은 바꿀 수 없다. 정주영이 사람을 볼 때도 그랬다. 그는 화려한 이력서보다 힘든 일을 맡겼을 때 끝까지 버티는지를 봤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도 손에서 삽을 놓지 않는 사람, 실패 앞에서도 눈빛을 잃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일을 곁에 두었다. 노년에 이르면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제는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소수의 진실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게 더 값지다.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태도가 드러난다. 좋은 날에 웃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힘든 날에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이는 드물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는 말솜씨보다 위기 속의 침착함을 보라. 정주영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천재는 실패 앞에서 눈을 내리깔지만 성실한 이는 똑바로 앞을 본다. 그 말은 곧 나의 인간관계 원칙이기도 하다. 젊을 때는 화려한 인맥이 자산이지만 노년에는 성실한 면명이 곧 전 재산이다. 그러니 이제는 판단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잘 나가는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꾸준한 사람을 곁에 두라. 힘든 때를 함께한 사람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키는 진짜 동반자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결국 내 삶의 거울이 된다. 성실과 진심을 중시하는 눈을 가졌다면 당신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가족 안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늘 일어난다. 자녀들 사이의 갈등, 며느리와의 불편한 관계, 사위와의 가치관 차이, 손자 손녀 양육 문제까지 피부티라고 해서 언제나 화목할 수는 없다. 젊었을 땐 그 갈등이 잠시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노년에는 마음의 무게로 다가온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유혹이 커진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가족의 문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밖으로 흘러나간 이야기는 과장되고 왜곡되며 동네의 화제거리가 된다. 결국 당사자는 2번 상처받고 가족의 이름은 낯선 입에 오르내린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끝내야 한다. 밖으로 흘리면 그날로 남의 구경거리가 된다. 그래서 그는 가족 회의를 열 때도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대신 묻고 듣고 스스로 답을 찾게 했다. 문제를 풀지 못해도 최소한 바깥에 퍼지지는 않게 막았다. 노년의 지혜는 갈등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데 있다. 대신 3가지 단계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침묵이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시간을 둔다. 둘째, 대화다. 당사자끼리 앉아 차분히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 셋째, 합의다. 완벽한 해결은 어렵더라도 함께 지켜야 할 선을 정한다. 가족은 결국 내가 떠난 뒤에도 서로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다. 지금의 갈등이 남는 상처가 되느냐, 더 깊은 신뢰의 뿌리가 되느냐는 내 태도에 달렸다. 노년의 품격은 가족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데 있다. 밖에 흘리지 않고 안에서 풀어내는 것. 그것이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험담은 달콤하다.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순간적으로 우월감을 느낀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착각이 든다. 또 누군가와 함께 험담을 나누면 괜히 가까워진 듯한 기분도 든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곧 쓴맛으로 돌아온다. 다른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남을 말한다면 내 대해서도 어딘가에서 그러고 있겠지. 그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멀어진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숱한 불공정과 무책임을 보았다. 정치인들의 무능도 시장의 모순도 똑똑히 알았다. 그러나 입으로 험담하기보다 해결책을 찾는데 힘을 쏟았다. 정주영도 늘 말했다. 비판은 누구나 한다. 대안을 내놓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지적할 때 반드시 그럼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덧붙였다. 말이 험담이 아니라 제안으로 바뀌는 순간 신뢰는 다시 쌓인다. 노년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나의 한마디를 단순한 농담으로 듣지 않는다.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지혜로운 어른의 말로 받아들인다. 그러니 험담은 곧 내 품격을 깎는 칼이 된다. 특히 정치, 종교, 세대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 어떤 험담도 가족과 이웃을 갈라놓을 수 있다.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인다. 험담은 싸게 말하고 비싸게 치르는 장사다. 반대로 칭찬과 제안은 작게 투자해 크게 돌아오는 투자다. 노년의 입은 이제 주식시장보다 더 큰 가치의 무대다. 무엇을 흘리느냐가 내 인생의 평가를 결정한다. 요즘 세상은 예전과 다르다. 한마디 말이 입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다. 휴대폰 속 사진, 단톡방에 흘린 농담, SNS에 무심코 올린 글 하나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예전에는 이웃집 담장을 넘어가지 않던 이야기가 이제는 대륙을 넘어간다. 그래서 노년의 침묵은 오프라인을 넘어 디지털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정주영이 살던 시대에는 기록이 종이와 입소문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는 늘 흔적을 남길 땐 2번 생각하라고 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을 적용하면 휴대폰 자판을 두드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글이 내 손자를 넘어 낯선 사람에게까지 보여줘도 괜찮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올리지 말아야 한다. 노년의 지혜는 디지털 흔적을 줄이는 데 있다. 프로필 사진에 과도한 사생활을 드러내지 말고 가족사의 세세한 부분을 단톡방에 흘리지 말아야 한다. 재정 사정이나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정보는 지우기 어렵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하라는 건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만 현명하게 쓰라는 말이다. 손자, 손녀와 안부를 나누는데 혹은 좋은 글귀를 전하는데 디지털은 훌륭한 다리가 된다. 그러나 과잉 노출은 평안을 빼앗아 간다. 노년의 품격은 말하지 않음에 있듯 디지털 시대의 품격은 남기지 않음에 있다. 침묵의 지혜를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평안을 오래 지키는 길이다. 침묵이 미덕이라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입을 닫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요한 건 언제 말하느냐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 화가 치밀거나 억울할 때 터져 나오는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긴다. 젊을 땐 그 후회도 경험이라 여길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품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72시간 규칙을 세웠다. 화가 나면 3일을 묵히고 그 뒤에도 꼭 말해야겠다 싶으면 그때 입을 열었다. 대부분은 그 사이 열기가 식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어떤 때는 침묵이 아니라 발언이 필요하다. 건강의 문제는 의사에게, 돈의 문제는 가족에게, 법률 문제는 전문가에게 반드시 솔직히 말해야 한다. 이건 침묵이 지켜줄 수 없는 영역이다. 숨기면 병은 더 깊어지고 돈 문제는 더 꼬이고 법적 분쟁은 더 커진다. 정주영도 위기 상황에서는 절대 혼자 감추지 않았다. 그는 숨기면 구덩이가 되고 드러내면 다리가 된다고 했다. 다만 드러낼 상대를 신중히 골랐을 뿐이다. 노년의 언어는 타이밍이 전부다. 군더더기 없는 말, 필요한 순간의 발언은 사람들을 움직인다. 반대로 불필요한 말, 잘못된 순간의 발언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결국 지혜로운 어른은 침묵과 발언의 균형을 아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을 때는 깊이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는 단호히 발언하라. 그 균형이 노년의 존엄을 세우는 기둥이다.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소박한 일상 속 작은 의식들이 마음을 단단히 붙든다. 나는 아침마다 짧은 산책을 한다.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며 골목길을 걷다 보면 머릿속의 잡념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젊을 적에는 늘 달리고 뛰며 앞만 보았지만 이제는 걷는 속도가 내 마음의 속도와 닮아 있다. 또 하나는 노트다. 그날그날 떠오른 생각, 감사한 일, 아쉬운 일을 적는다. 긴 글이 아니어도 좋다. 단 3줄이면 된다. 이 습관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된다. 불평이나 하소연으로 흘려보낼 뻔한 말들을 글로 가라앉히면 누군가에게 퍼뜨릴 필요가 사라진다. 침묵이 힘을 얻는 순간이다. 정주영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현장을 돌며 사람들에게 작은 손길을 건넸다. 밥은 먹었나? 라는 짧은 안부가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 말이 길지 않아도 행동으로 전하는 관심이 더 깊게 남았다.
노년의 일상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손주에게 짧은 편지를 남기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손길이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잇는다. 삶의 근력은 헬스장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산책, 노트, 작은 손길. 이 세 가지는 마음을 지탱하는 근육이다. 화려한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습관.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참된 의식이다. 침묵 도는 흐름이다. 젊을 때는 불어나게 하는데 집중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흘러야 할 곳으로 흘러야 하고 막혀야 할 곳은 단단히 막아야 한다. 나는 평생 돈을 다뤘지만 말년에 깨달았다. 돈을 쓰는 방법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는 것을. 정주영은 돈은 흘려야 한다. 그러나 쓸 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족의 안정에 우선했고 사회와 후대에 기여하는 길을 찾았다. 노년의 돈 관리는 바로 이 균형에 있다. 우선 현금 흐름표를 점검하라.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그 다음은 비상자금이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돌발 상황을 대비해 별도의 통장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에게는 투명해야 한다. 어려운 사정을 감추지 말고 지나치게 자랑하지도 말라. 솔직히 알리고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증여나 상속도 미루지 말고 미리 설계하라.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가족 간의 평화가 유지되려면 지금의 선택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눈도 필요하다. 작은 기부라도 꾸준히 흘려보내면 그것이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과시가 아니라 책임으로써 나누는 것이다. 노년의 돈 관리는 나를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흐름 만들기다. 그렇게 흐르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유산이 된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이 지나간 발자취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을 배움이 끝나는 시기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본다. 노년이야말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과거의 경험만 붙들면 점점 뒤처지기 때문이다. 과거에 쌓은 지식은 오늘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다. 오히려 옛날에는 그랬다 라는 말이 현실 감각을 흐리게 한다. 정주영은 늘 현장에서 배웠다. 책상에 앉아 과거 성과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직접 만져보고 젊은 기술자에게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해봤어? 라는 질문 뒤에는 스스로도 늘 해보려는 태도가 있었다. 그 배움의 지속성이 그의 권위를 지켜주었다. 나이가 들었지만 누구보다 최신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노년의 권위는 나이에서 나오지 않는다. 최신성을 잃지 않는 데서 나온다. 매일 신문을 꼼꼼히 읽고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변화를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즘은 책 한 권, 강의 하나, 혹은 손주에게 배우는 스마트폰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배움을 쌓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짧게 배우고 바로 실천하며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도 배움은 힘을 발휘한다. 나는 잘 몰라 가르쳐 주게 라는 한마디가 벽을 허문다. 배움은 겸손을 만들고 겸손은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노년의 매력은 과거의 성취보다 현재의 학습에서 나온다. 아직도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젊음 못지않은 활력이 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는 것이고 배우는 한 아직도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노년의 대화에는 무게가 있다. 젊을 때는 말이 가볍게 흘러가도 되었지만 이제는 한마디가 가정과 인간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침묵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터졌을 때 바로 말로 맞서면 감정이 불을 붙인다. 그러나 침묵은 그 불길을 가라앉히는 첫물 한 바가지다. 그 다음 필요한 건 사실 확인이다. 소문이나 추측으로 상대를 몰아쓰지 않고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만 확인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다. 세 번째는 책임 구분이다. 내 몫과 상대의 몫을 분명히 나누어야 한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면 관계는 무너지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 스스로 주저앉는다. 균형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행동 약속이다. 단순히 감정만 털어놓고 끝내지 말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정주영은 위기를 맞을 때 늘 이 네 단계를 몸으로 실천했다. 침묵으로 시작해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을 나눈 다음 행동으로 옮겼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불필요한 말싸움을 피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노년의 대화도 마찬가지다. 위기의 언어는 흥분된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과 차분함에서 힘을 얻는다. 문제 정해, 사실 확인, 책임 구분, 행동 약속, 이 네 단계만 기억해도 노년의 말은 가정과 사회에서 무게 있게 받아들여진다. 결국 침묵과 발언은 대립이 아니라 순서다. 침묵으로 시작해 해결책으로 끝나는 대화, 그것이 어른의 언어다. 나는 평생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단순한 도전의 구호 같았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다시 곱씹어 보니 그 뜻은 훨씬 더 깊다. 실패처럼 보였던 순간들도 결국은 내 안에 남아 나를 단련시켰다. 다만 문제는 그 시련을 어떻게 다루느냐였다. 불평과 하소연으로 세상에 흘리면 그것은 실패로 굳어지고, 침묵 속에서 묵묵히 견디면 그것은 성장으로 변한다. 정주영은 위기 앞에서 늘 평정을 잃지 않았다. IMF 때 나라 전체가 흔들려도 그는 담담히 말했다. 우린 다 같이 해낼 수 있다. 사람들은 그 평정에 힘을 얻었다. 평정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였다. 평판보다 평정을 지키려 했고, 과시보다 관용을 앞세웠으며, 말보다 실천을 중시했다. 그 태도가 그를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게 했다. 노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화려한 명성이 아니다. 주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마음의 평정이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히 붙들고 필요한 순간에만 실천으로 답하는 삶. 그것이 곧 실패를 시련으로 바꾸는 힘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되뇌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다. 매일의 침묵과 평정이 쌓여 후대에게는 지혜와 품격으로 남는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다만 실패로 남을지 지혜로 남을지는 내 말과 침묵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단순히 말을 줄여라 라는 훈계가 아니다. 말과 침묵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노년의 품격은 어디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다. 건강을 핑계로 약해지지 않고, 가족의 문제를 밖에 흘리지 않으며, 돈을 흘리되 올바른 방향으로 흘려보내고, 사람을 볼 때는 재능보다 성실을 본다는 것. 이 모든 지혜는 결국 침묵에서 시작된다. 정주영은 늘 말했다.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다. 결국 남는 건 네가 남긴 발자취다. 화려한 언변은 잊히지만 조용히 지켜낸 품격은 오래 기억된다. 사생활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삼가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다. 당신의 삶에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재산이나 명예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귀한 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참 품격 있는 분이셨다, 지혜로운 어른이셨다 라는 한마디가 아닐까. 그 유산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한 품격에서 비롯된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평안하게 만들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다. 댓글로는 당신이 지켜온 침묵의 순간들 혹은 침묵이 주었던 평화의 경험을 들려달라. 또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란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이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다. 이제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일이 더욱 단단히 빛나기를 기원한다.